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상호, 단체 및 에피소드 등은 실제와 어떠한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다른 세계, 저승, 그런 곳으로 가는 방법이 괴담처럼 떠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고등학교 때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연자님께는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사귀게 된 친구였는데 2학년이 되면서 반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등하교를 함께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민지가 제일 엉뚱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곧잘 하는 학생이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량 청소년 같은 건 아니었고요. 다만 오컬트적인 것, 그러니까 신령현상이나 귀신, 유령 같은 것들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책을 볼 때도 그런 종류만 봤고 TV나 영화도 전부 공포 장르만 봤다고 하네요. 인터넷 심령 카페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민지가 자기 집에 잠깐 들렀다 가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민지네 집이 스터디 카페와 사연자님 집 중간쯤에 있어서 가끔 들르곤 했는데 그날따라 민지가 뭔가에 잔뜩 들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민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민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는 곧바로 민지 방으로 들어갔죠. 사연자님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침대에 편하게 누웠는데 민지가 컴퓨터를 켜더니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답니다. 화면을 본 사연자님은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요. 민지가 가입한 인터넷 공포 카페였거든요. 평소 무서운 걸 정말 싫어하는 사연자님은 거기서 나오는 배경음악조차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지는 이번엔 다르다면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네요. 사연자님은 화면에서 떨어져 다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지에게 말했죠. 지난번에도 4차원인가 뭔가를 간다고 엘리베이터 번호를 누르다가 집에서 가출 소동이 났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요. 그때 민지 어머니께서 사연자님한테도 전화하시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4층, 2층, 10층을 누르고 5층에서 여자가 타고 뭐 그런 거였는데 완전히 헛짓이었다고요. 하지만 민지는 그건 거의 성공할 뻔했다면서 중간에 자꾸 사람이 타는 바람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고 진짜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사연자님은 일어나면서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물었죠. 왜 자기를 집에 오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요. 민지는 생각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민지는 이번에 후기를 봤는데 진짜라면서 너무 위험해서 한 명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사연자님이 경악하며 자기도 같이 해야 하냐고 묻자 민지는 애써 웃으면서 그건 아니고 그냥 밤에 흉가나 폐가 같은 데 가서 지켜봐 달라는 거라고 했대요. 당연히 사연자님은 거절했습니다. 무서운 걸 싫어하는 사연자님에게 민지의 애교는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스터디 카페에서 돌아와 씻고 나오니 민지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답니다. 민지는 지혜라는 친구와 함께 산 입구에 있는 흉가에 와 있는데 지혜가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 사연자님도 와달라고 했대요. 사연자님은 안 간다고 하면서 그 밤중에 거기서 강도나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뉴스에 나온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즐기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못 나오면 찾으러 와달라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곧 민지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나 폐가로 가서 문이 있는 곳으로 간다. 문을 닫고 준비한 인형에 자신의 피를 묻히고 머리카락을 붙인다. 그리고 문의 못으로 인형을 박아 놓는다. 하는 동안 입안에 소금물을 머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한다. 문이 조금씩 움직이고 검은 그림자가 보이면
저승사자가 온 것이니 마음속으로 17을 세고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러면 거기가 저승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제자리에서 10바퀴 돌고 그대로 직진으로 쭉 걸어가다가 나오는 물에 들어가거나 코를 박고 있으면 죽기 직전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돌아올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11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연자님은 완전 말이 안 되고 엉뚱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글만 읽어도 소름이 돋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저승에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갈 수 있다고 한들 거기 가는 게 정상인가요? 다음 날 학교에 간 사연자님은 민지가 등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 민지와 지혜의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오셨고 학생 2명이나 실종된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사연자님은 교무실로 가서 부모님들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찰들과 부모님들은 사연자님이 말한 그 흉가로 갔고요. 거기서 마치 자는 듯이 반듯하게 누워 죽어있는 민지와 기절한 지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10시간 만에 깨어난 지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연자님은 병원에 있는 지혜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병실 입구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사연자님에게 말을 걸진 않았대요. 사연자님이 지혜에게 말을 걸었지만 지혜는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있더니 입을 달싹거렸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아 사연자님이 지혜의 입에 귀를 대자 겨우 들렸다고 해요. 지혜는 그게 진짜라고 찐이라고 했답니다. 민지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민지가 꼭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요. 꼭 와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녀석의 얼굴을 다 봐서 못 가니까 사연자님이 꼭 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민지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요. 사연자님은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하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민지네 가족은 경찰로부터 민지가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검을 앞두고 민지를 끔찍하게 아끼시던 할머니께서 나타나셨대요. 할머니 말씀이 꿈에 민지가 나와서 자신은 죽지 않았다고 돌아올 테니 묻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는 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른 민지는 가족 선산에 묻혔고요. 사연자님은 그 뒤로 애써 그 기억을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혜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사연자님은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무심코 참여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사연자님과 다른 반이었던 민지 친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죠. 한 친구가 2학년 때 의문사했던 민지를 기억하냐고 물었답니다. 다른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냐고 하자 자기 어머니 아는 분이 민지 어머니와 동양이라서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민지 할머니께서 맨날 민지가 살아있다고 무덤을 파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손녀딸을 잃고 슬퍼서 그러시는 줄 알고 무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병을 앓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민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묻어달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상한 부분인데요. 묻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민지관이 이상하게 많이 안 썩었다는 겁니다. 인부들 말로는 보통 냄새도 많이 나고 관도 상하는데 이건 이상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민지네 가족들이 관 뚜껑을 열었는데 반드시 누워있어야 할 민지 시체의 손이 위로 올라와 있었고 손톱은 다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님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동창회에서 나와야만 했다고 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오늘 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그 민지라는 분은 정말 저승에 갔던 걸까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돌아올 방법을 찾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